제가 썸을 타는 어떤 남자가 있어요. 근데 그분이 당나귀 귀를 가지고 있는데 제가 항상 그 남자를 볼 때마다 까르까르까르 이렇게 웃으면서 그 당나귀 귀가 너무 귀엽다라고 볼 때마다 칭찬을 해드린다면 저를 만날 때 그분은 기대감을 갖고 만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건지 아시겠죠? 기대감이라는 게 뭐라고 했어요? 매력을 불러일으키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쉽게 말하면 그 남자는 나를 특별하게 보고 있는 사람이구나. 하지만 정말 특별하지 않은 나의 어떤 부분을 굉장히 특별하게 느끼고 있구나 라고 생각이 들게 칭찬을 하셔야 된다라는 얘기거든요. 여자 사람과의 대화라는 것에 대해서는요. 대화 좀 잘 통하는데 재밌었다. 되게 좋았다. 여기서 끝내시는 게 아니에요. 괜찮은 대화를 나눴다고 해도 그 대화를 이용해서 어떻게든 진짜 정말 나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내가 그 사람 마음에 들어가는 대화를 만들어내셔야만 하는 거예요. 여자를 사귄다? 그 여자의 마음속으로 들어가는 대화의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 그러지를 않았다? 그러면 그 관계에는 문제가 생기게 될 것이라는 게 뻔하다라는 걸 알고 시작하셔야 돼요. 여자의 마음속으로 들어가실 재간이 없으시다면 그 여자를 다룰 수가 없기 때문에 상처만 받고 끝나게 됩니다. 너무 어려운 것 같으세요? 노노. 너무 엄청나게 잘해주려고 과하게 하시잖아요. 그러면 완전히 망할 수가 있습니다. 여자랑 대화를 하실 때 1번 잘해줘야 되겠다. 2번 잘 보여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하시잖아요. 근데 중요한 게 뭐겠어요? 이 옵션을 지워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이런 심리학적인 요령들 오늘 제가 가르쳐드리는 이 요령들을 해보세요. 친구들과 대화할 때 쉬우시죠?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되지? 이렇게 얘기하면 내가 좀 없어 보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1도 들지 않고 그냥 재밌잖아요. 그래서 제대로만 하신다면 여자와의 대화도 이보다 훨씬 더 재미있게 하실 수가 있고요. 제 말이 지금 조금 허황되게 들릴 수가 있겠지만 100% 과학적인 사실들로 여자 사람들이 원하는 대화법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사람이 말을 할 때 왜 어색한 느낌이 들까요? 말하는 내용에 비해서 머릿속에 너무 많은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행동이 어색하게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스스로 만든 함정에 빠진 듯한 느낌에서 벗어나서 여자가 재미있어 하면서도 기억에 남을 수 있는 그런 대화를 하시려면요. 내가 가지고 있는 3가지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셔야 됩니다. 호감이라는 게요. 로맨틱한 감정이라고 할 수는 없거든요. 호감이 있다면 그 다음에 내가 어떤 행동을 해야만 여자의 마음속으로 호감을 타고 쑥 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건데요. 근데 우리들의 문제점이 뭐예요? 대화를 로맨틱하게 만드는 방법을 아직 모른다는 겁니다. 저는 이쯤에서 프랭크 시나트라의 이야기를 좀 한번 들려드려보고 싶은데요. 프랭크 시나트라는 수백만 명의 팬 그리고 수십만 명의 여성들에게 사랑을 받았는데 굉장히 특이한 특징이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런 특징이라는 게요. 유명인들처럼 여자를 되게 많이 만나보시고 여자를 다뤄보신 분들이 되게 다 갖고 있는 특징이에요. 어떤 거냐면 한 명 한 명의 여자들이 마치 나의 세상에서의 중심인 것처럼 그런 느낌을 그 여자들이 받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들이 역시 나 같은 여자는 없구나. 그러니까 이 남자가 나한테 이렇게 대해주는구나. 이거를 느끼게 만드셔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이거 정말 쉬운 거예요. 내일부터는 이걸 하실 수 있도록 제가 오늘 만들어 드릴 거고요. 일단 프랭크 시나트라가 사용했던 공식 한번 알려드려 볼게요. 그 다음에는 저만의 방법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자랑 친해지면 그 순간에 딜레마가 생기죠. 왜냐면 그 여자를 어찌됐건 간에 내 눈에 이뻐서 사귀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조금 친해지잖아요. 그러면 여자의 외모를 칭찬해지고 싶어져요. 그럼 칭찬하면 무슨 효과가 있냐? 아무런 효과가 없고 아무런 재미도 없는 거예요. 그냥 빨아주는 행동일 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하셔야 되는 거냐면요. 외모를 깎아내려야 될까요? 그거 굉장히 무례한 행동이죠. 기가 막힌 공식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면은 과소평가하되 독특한 면은 매우 칭찬하시라는 거예요. 데이트하실 때 자기야, 내가 사실 예쁜 여자 나 진짜 많이 만나봤거든? 근데 너처럼 눈이 예쁜 여자는 없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프랭크 시나트라의 방식이라는 건데요. 그럼 이거지. 더 잘하시고 싶으시면 아예 외모 말고 목소리, 착한 심성, 성실함 같은 것들을 칭찬하세요. 프랭크 시나트라는 자기야, 여보, 사랑하는 누구 이런 애칭 쓰는 걸 정말 좋아했다고 합니다. 이건 제가 지금 들으면서도 약간은 틀딱스럽기도 하고 다소 올드한 느낌이 있긴 하지만 효과가 없지는 않은 굉장히 클래식한 방식이거든요. 제가 이거를 조금 더 과학적인 방식으로 와닿게 이해시켜 드리자면 자식을 내가 5명을 키운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5명을 똑같이 다 사랑해 주면서도 한 명 한 명에게 내가 너를 가장 사랑하고 너는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받는 아이다. 이거를 느끼게 해줘야 되거든요.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있는 걸까요? 이거는 사실 아무나 할 수 있는 그런 건 아닌데요. 오늘도 여러분의 인생에 정말 도움이 되는 고급 정보 한번 제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얘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어머니가 돌아가시게 된 어떤 집이 있어요. 그래서 5형제가 모였습니다. 한참 울고 나서 첫째가 너희들에게 정말 미안하지만 어머니가 믿고 가장 의지했던 자식은 나다. 내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소풍을 가는 날이었는데 엄마가 저기 밖까지 뛰어나오시면서 정말 소중한 우리 첫째 소풍인데 다른 동생들 때문에 내가 평소에 많이 못 챙겨줬다. 오늘 가서 신나게 놀아라 하면서 가진 돈 15,000원을 털어주셨어. 엄마가 이게 내가 가지고 있는 15,000원 전부다라고 하시면서 나에게 15,000원 주셨어 라고 이야기를 꺼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은 둘째가 놀라면서 그날 어머니가 나한테는 친구랑 놀러 가야 되는데 미안하다고 평소에 동생들 때문에 놀러 가지 못했는데 소풍 가서 마음껏 놀으라고 나도 15,000원 주셨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셋째도 넷째도 다섯째도 똑같았습니다. 엄마는 셋째에게는 항상 고마운 자식이라고 하셨고 넷째에게는 감사한 아이, 다섯째에게는 사랑스러운 아이라고 하셨고 아이들은 각각 다 내가 엄마가 가장 사랑하는 아이였다, 자식이었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각자가 엄마가 자신을 가장 사랑했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날 밤을 세울 수가 있었다고 하거든요. 느낌 좀 오세요? 특별하게 사랑받는 느낌은 줘야 하지만 그것이 외모나 돈 때문은 아니다라는 느낌을 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기대감이라는 게 뭐라고 했어요? 매력을 불러일으키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쉽게 말하면 그 남자는 나를 특별하게 보고 있는 사람이구나. 하지만 정말 특별하지 않은 나의 어떤 부분을 굉장히 특별하게 느끼고 있구나 라고 생각이 들게 칭찬을 하셔야 된다라는 얘기거든요. 제가 썸을 타는 어떤 남자가 있어요. 근데 그분이 당나귀 귀를 가지고 있는데 제가 항상 그 남자를 볼 때마다 까르까르까르 이렇게 웃으면서 그 당나귀 귀가 너무 귀엽다라고 볼 때마다 칭찬을 해드린다면 저를 만날 때 그분은 기대감을 갖고 만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건지 아시겠죠? 그런데 문제가 있겠죠? 여러분은 아직도 대화를 흥미롭게 만드는 방법은 모른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남자들은요, 대화를 하실 때 가장 쉽게 떠오르는 정보에 의존해서 대화를 이끌어 나가시는데요. 이렇게 쉽게 얻은 정보로 하는 대화들은 재미가 없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다양한 감정을 경험하시면 그 경험은 기억에 더 오래 남는다고 하거든요. 감정에 대해서 무조건 이야기를 하셔야 되는데 감정을 생생하게 전달하려면 몇 가지 새로운 기법이 필요합니다. 가장 간단한 방법은 게임화인데요. 여성분께서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어디서 오셨어요? 이거 얼마예요? 이런 처음에 하는 이런 되게 기본적인 대화들 있잖아요. 바로 이때가 기회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때 그냥 대답만 하시지 말고요. 몇 살일까요? 어디일까요?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하시는데 물론 재치있게 다른 대사를 마음대로 사용하셔도 됩니다. 이게 원문은 제가 왜 말씀드려야 되죠? 그러니까 이런 도발적으로 이런 식으로 말해라 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너무 이게 서양 감성이라서 재수없어 보여가지고 이걸 추천드리지 않았고 목적은 기쁨과 놀라움, 기대감이 느껴지게 만들라는 것인데요. 그러면서도 이게 뭐 진짜야? 얘가 진심으로 하는 거야? 쉽게 만드는 거예요. 기대감은 매력과 연결되어 있는 가장 강력한 감정적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몇 살일까요? 이 드립을요, 제가 정말 고민을 많이 한 거예요. 저 20대 후반에 30대 후반 남성분을 소개받은 적이 있었는데요. 그분이 제가 만난 중에서는 가장 저랑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남자였었는데 제가 정말 냉정하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분께서 몇 살일까요? 이 드립을 치셨으면 어땠을까? 정말 냉정하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솔직히 나쁘지 않았을 것 같고 정말 그런 일이 있었다면 제가 그분을 조금 좀 기억에 오래 남게 됐을 것 같고 그 남성분께서 되게 차가운 냉정한 그런 성격의 분이시고 IMF 세대셨어요. 그래서 되게 성격이 차갑고 계산적이고 대기업에서 프로그램 관리하시는 분이었었거든요. 그렇지만 조금 귀엽게 보일 수도 있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1948년 버트넨 페렐이라는 심리학자가 실험한 그런 템플릿이 있는데요. 사람이 슬퍼해? 그러면 무조건 이렇게 말해라 라는 템플릿을 만들었어요. 슬픔에 대해서는 어떤 분이 슬퍼하죠. 그러면 무조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말 고생을 많이 했구나. 네가 이러는 거 보니까 네가 겪은 그 고생의 깊이를 알 것 같다. 야, 너무 느껴진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요. 이 실험에 참가했던 모든 사람들이 이 말을 했을 때 너의 마음을 정확하게 읽었냐? 그 부분에서 점수를 5점 중에 4.5점을 줬다고 하고요. 이 템플릿을 사용하실 때 어떤 처음의 대화 단계에서 다음 단계로 가는 친밀도를 쉽게 유발시킬 수가 있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떤 거냐면요. 일반적인 어떤 묘사를 저건 내 얘기야 라고 받아들이는, 개인적으로 그걸 받아들이는 특징이 있다라는 겁니다. 슬픔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렸고 여성분께서 호감, 다른 사람과의 관계 이런 것에 대해 고민을 하고 계시다면 그러면 거기다 대고는
야, 사람들은 수줍음을 많이 타잖아. 나는 그 사람들이 너를 알지 못해서 이러는 거라고 생각해.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고, 그분이 좀 불안함이나 두려움을 느끼실 때는 안전한 데서 벗어나서 새로운 곳으로 가는 건 두려운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화를 내실 때는 내가 알아. 내가 다 봤는데 사람들이 너를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거야.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되거든요. 이 모든 요소들은요, 사람들과 대화하시면서 더 키워나가시고 나의 그 대화 스킬 같은 것들을 더 다듬어 나가실 수가 있어요. 저도 예전에 이랬었는데요. 호감이 가는 사람 앞에서 막 새로운 주제를 쏟아놓으면서 시선을 사로잡고 싶은 그런 충동이 막 젊을 때는 들잖아요. 저 예전에 국정원 남자 앞에서 그 특수부대 얘기를 내가 막 한 적이 있는데 제가 그 사람 좋아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새로운 주제를 얘기해보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그때 그 사람의 한심해 보이는 그 눈빛을 제가 잊을 수가 없는데, 하지만 무슨 말을 해야 되는지 잘 모르고 그런 소재들이 있지도 않죠.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이 방식, 말을 해서 주의를 끈다라는 이 방식에는 문제가 있는데요. 언젠가는 멈추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멈추면 사람이 당황하게 되고 헛소리를 하게 되고 말이 멈추면 당황해서 뇌까지 멈춰버린다 라는 이 대화의 역설이 발생하면서 두뇌 활동이 멈춰져 버리고 결과적으로는 버벅대게 되죠. 그런데 잘 보이고 싶다라는 생각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통한 적이 없는 이 방법을 계속 쓰신단 말이에요. 계속 머릿속으로 주제를 분석하고 재밌어 보이는 소재를 고르고 또 고르시게 되는 게 사실인데요. 그런데 사실 이렇게 대화를 하시면 본인이 제일 고통스럽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접근하냐이지 어떤 주제를 이야기하느냐는 아니라는 거거든요. 보통 남성분들은요, 안 친한 사이에서는 되게 예의 있게 말씀을 하세요. 좋아하는 음식이 뭐예요? 이렇게 약간 다정하게 물어보시잖아요. 그렇지만 나는 누구예요? 흥미로운 남자라는 겁니다. 이런 남자들은요, 그냥 무슨 음식 좋아하냐고 물어보시지 않으시거든요. 부담 없이 먹을 수 있는 것 중에 정말 맛있는 음식 하나 추천해 줄 수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실 거예요. 이게 여성분께서 너무 내향인이라서 이런 질문을 했을 때 어떡하지? 막 이렇게 머리 복잡해져 가는 것 같으면 평생 한 가지 음식만 먹어야 된다면 음식 고르실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해보세요. 제가 지금 이렇게 말해서 어색한 건데 대화 중에 얼마든지 편하게 말씀을 꺼내보실 수 있거든요. 교육 쪽이나 사회심리학 쪽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같은 정보도 다르게 제시할 때 더 집중하고 몰입하게 되는 경향이 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똑같은 질문을 늘 하던 대로 하지 마시고 접근 방식을 좀 다르게 해보자라는 식으로 연구를 해보세요. 아직은 조금 안 와닿으실 텐데 접근 방식을 다르게 한다라는 게 어떻게 자연스러울 수가 있냐면요. 스레딩이라는 기법이 있습니다. 이거 되게 간단한 건데요. 여자가 내일 영화를 보러 갈 거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 보통 사람들이 하는 얘기는 되게 뻔합니다. 아, 그 영화 괜찮다던데, 뭐 재미없다던데, 누가 나왔다던데, 리뷰 보니까 어떻던데, 내 친구가 보니까 이랬는데, 이런 말씀을 하실 거예요. 제 말이 맞죠? 그리고 제가 말하는데도 너무 뻔해서 진짜 지겨운데요. 여성분들은 남성들보다 감정 지능이 높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공감을 잘 해주시거든요. 사실을 말씀하시는 것보다는 감정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때 반응이 무조건 더 좋아질 수가 있어요. 그래요? 어떤 느낌의 영화인지 나 아직 잘 모르는데, 가장 재밌을 것 같은 부분은 어디예요? 뭐 처음이시라고요? 아, 그런 부분들 때문에 고민이 있으셨던 거구나. 고민되는 일이 있다라는 말씀을 하시면, 아, 그런 걸 중요하게 생각하시네요.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런 요령들을 활용해서 대화를 계속 이어나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데 이 말투가 입에 붙으시면 진짜 재미있게 대화가 계속 쉽게 이어질 수가 있을 거라고 하거든요. 하지만 쉽지는 않을 겁니다. 본능적으로 어렸을 때부터 이 능력을 사용해온 사람들도 있는데 그 사람들과도 어쨌든 경쟁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자 사람과의 대화라는 것에 대해서는요. 아, 대화 좀 잘 통하는데 재밌었다. 되게 좋았다. 여기서 끝내시는 게 아니에요. 괜찮은 대화를 나눴다고 해도 그 대화를 이용해서 어떻게든 진짜 정말 나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내가 그 사람 마음에 들어가는 대화를 만들어내셔야만 하는 거예요. 여자를 사귄다? 그 여자의 마음속으로 들어가는 대화의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 그러지를 않았다? 그러면 그 관계에는 문제가 생기게 될 것이라는 게 뻔하다라는 걸 알고 시작하셔야 돼요. 여자의 마음속으로 들어가실 재간이 없으시다면 그 여자를 다룰 수가 없기 때문에 상처만 받고 끝나게 됩니다. 너무 어려운 것 같으세요? 노노. 내가 쉽게 들어가질 수 있는 사람은 따로 있습니다. 여러 사람과 좋은 대화를 해보시면은 그게 딱 느껴질 거거든요. 그런 사람과 마음에 들어가는 대화를 나누시게 되면 굉장히 재밌고 연애도 쉽고 결혼도 어렵지 않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 대화에 필요한 기본적인 기술들을 알려드려 봤는데 이제 마음껏 쓰셔도 되겠지만 한 가지 조심해야 될 점은 항상 상대방의 수위에 맞춰서 나 자신의 수위를 조절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